카네기의 비결을 사용하고도 놀라운 성공을 거두지 못한 사람을 나는 본 적이 없다. 이 비결 없이 스스로 두각을 드러내거나 불을 일군 사람도 보지 못했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 책 어디에서든 그 비밀이 튀어나와 당당히 존재감을 드러낼 것이다. 그 비밀이 모습을 드러내면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 신호를 첫 번째 장에서 감지하든 마지막 장에서 감지하든 그것이 모습을 드러낸 순간 잠시 숨을 고르고 그 시간과 위치를 기억해 두라. 인생에서 가장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나의 넘버원 북튜버 시니컬 오렌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책은 너무나 유명한 책이죠. 나폴레온 힐의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되겠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현대 자기계발 분야의 뿌리가 되는 성공 철학의 거장입니다. 시골 마을의 가난한 대장장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대학 학비를 벌기 위해 잡지사 기자로 활동하던 중 당대 최고의 부자 데일 카네기를 만나게 되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되었고, 보통 사람들을 위해 부의 비밀을 전파해달라는 카네기의 유지를 받들어 20년간 507명의 자수성가한 부자들을 인터뷰하고 분석한 끝에 세계 최초의 성공 철학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책이 바로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입니다.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는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성공 철학서의 걸작으로 평가받는데요. 저 또한 이 책을 통해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같이 성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드릴 장은 부를 이루는 13번째 원칙 6감 부분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13번째 원칙은 육감에 관한 것이다. 다른 어떤 노력이나 요구 없이도 육감을 통해 무한지성과 자발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 이 원칙이 13가지 성공 원칙 중 최고봉이라 할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한 12가지 원칙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만 이 원칙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육감은 잠재의식의 일부로 흔히 창조적 상상력이라고 불린다. 한편으로는 아이디어나 계획, 어떤 사고를 마음속에 떠올리게 하는 수신기라고도 한다. 이런 번뜩임을 예감, 영감으로도 부른다. 육감은 정의하기가 무척 어렵다. 나머지 12가지 성공 원칙을 완전히 습득하지 못한 사람에게 이를 설명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이와 비교할 만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이 책의 성공 원칙을 모두 습득해야만 믿기 힘든 힘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육감을 통해 적시에 위기가 임박해 왔음을 느끼기도 하고 기회가 왔음을 깨닫게 되기도 한다. 육감은 개발하면 수호천사처럼 우리의 조력자가 된다. 지혜의 성전의 문을 열어주는 수호천사. 육감의 기적. 나는 기적을 옹호하지도 믿지도 않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자연이 자연 법칙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떤 자연 법칙은 불가해해서 기적처럼 보인다는 점을 알고 있다. 내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육감이 이 기적과 흡사할 것이다. 내가 아는 것은 세상에는 어떤 힘, 제1원인 우주지성이 존재하며 이것이 물질을 이루는 모든 원자 하나하나에 스며 있고 인간이 자각할 수 있는 에너지를 품고 있다는 사실 정도다.
이 무한지성이 도토리를 참나무로 키우고 물이 중력의 법칙에 반응하여 언덕 아래로 흘러가게 하며 낮을 거쳐 밤이 오게 하고 여름을 지나 겨울이 되게 하며 모두 제각각 적절한 자리를 유지하고 서로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 책에서 설명한 성공 원칙들을 통해 무한지성이 열망을 물리적 형태로 바꾸도록 도와줄 것이다. 나는 이를 경험하고 실험해 보았기에 알고 있다. 지금까지 단계를 거쳐서 이 마지막 원칙까지 도달했다. 앞의 원칙을 모두 습득했다면 이제 의심하지 않고 이 장의 특별한 주장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셈이다. 앞서 12가지 원칙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먼저 그것들을 완전히 익히고 나서 이 장의 주장을 믿을지 말지 판단하라. 위대한 인물들을 본보기로 삼아 인생을 형성하라. 나는 언제나 영웅을 흠모했다. 그렇게 하면 존경하는 인물을 닮으려고 애쓰게 되기 때문이다. 경험을 통해 나는 위대한 인물이 되는 방법은 위대한 인물들을 모방하고 그들처럼 행동하고 그들처럼 보이고 그들처럼 느끼는 일임을 알게 되었다. 믿음을 지니고 내 영웅들을 따라하려고 애쓰자 나는 무척이나 성공적으로 일을 해내는 큰 능력을 갖게 되었다. 나는 책을 출판하기 오래전 대중 강연을 하기 전부터 내게 감명을 준 9사람을 모방하려고 애쓰면서 성격을 다듬었다. 바로 에머슨, 페인, 에디슨, 다윈, 링컨, 버뱅크, 나폴레옹, 포드, 카네기다. 나는 오랫동안 이 9사람을 보이지 않는 자문이라고 부르며 상상자문회의를 했다. 상상자문회의란 이러하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눈을 감고 상상의 눈으로 이들이 나와 회의 테이블에 착석해 있는 모습을 본다. 이 시점에서 나는 이들 사이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의장의 역할을 수행하며 회의를 통솔한다. 나는 분명한 목적 아래 상상력을 이용했다. 내 인격을 가다듬어 이 자문들과 같은 성격을 갖추는 것이 목적이었다. 나는 무지와 미신이 난무하는 환경에서 나고 자란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 나를 재창조하는 이 일에 온 마음을 다했다. 자기암시를 통한 인격 형성. 물론 나는 지배적인 생각과 열망이 현재의 모습을 형성한다는 사실을 안다. 깊은 열망이 그 열망을 실현할 방법을 찾게 해준다는 사실도 안다. 자기암시는 인격을 형성하는데 강력한 요소라는 것도 안다. 아니, 이것이 인격을 만드는 유일한 법칙이다. 내게는 정신의 작동 원리에 관한 지식이 있었다. 다시 말해, 인격을 재정립하는 데 필요한 준비가 되어 있었다. 상상자문회의에서 나는 자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바라는 지식을 요구했다. 심지어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에머슨 씨, 나는 선생의 삶을 특별하게 만든 그 자연 법칙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내 잠재의식에 선생이 이해하고 받아들인 그 자연 법칙, 선생이 소유한 그 자질이 새겨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버뱅크 씨, 선생이 자연 법칙을 조화롭게 이용해 선인장이 가시를 떨구게 하고 식량으로 삼았지요. 또 풀을 2배로 자라게 만들었고요. 그 비결을 알고 싶습니다. 나폴레옹 황제여, 나는 황제가 사람들을 고무시키고 더 위대하고 결단력 있게 행동하도록 촉구한 그 자질을 얻고 싶습니다.
패배를 승리로 바꾸고 실패와 장애를 뛰어넘게 한 그 불굴의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페인 씨, 선생은 자유로운 사고와 용기, 확신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능력을 갖고 있지요. 나는 그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다윈 씨, 선생은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자연의 법칙, 인과관계를 끈기 있게 탐구했지요. 나는 그 능력을 가지고 싶습니다. 링컨 씨, 나는 당신처럼 날카로운 정의감, 불굴의 인내심, 유머 감각, 인간에 대한 이해, 관용을 지닌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카네기 씨, 나는 노력을 체계적으로 조직하는 원칙을 알고 싶습니다. 선생은 그 원칙을 통해 무척이나 효율적으로 위대한 사업을 일구어냈지요. 포드 씨, 선생은 인내와 결단력, 균형감과 자신감으로 가난을 극복하고 노력을 체계적으로 결집하고 단순화했지요. 나는 그 자질을 배우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수하고 싶습니다. 에디슨 씨, 나는 선생이 수많은 자연의 비밀을 밝힐 수 있게 한 믿음의 정신, 수없이 많은 실패에서 승리를 만들어내게 한 끊임없이 노력하는 정신을 가지고 싶습니다. 상상력의 놀라운 힘. 나는 상상 속 자문위원들에게 얻고 싶은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말을 걸었다. 먼저 그들의 삶을 열심히 조사했다. 몇 달 동안 밤새 연구하자 상상 속 자문들은 매 순간 점점 더 사실적으로 다가왔다. 이들은 모두 저마다의 개성을 갖추어 나를 놀라게 했다. 이를테면 링컨은 늘 늦게야 나타나서 근엄하게 뚜벅뚜벅 걸어오는 습관이 있었다. 그는 늘 진지한 표정이었고 웃는 모습을 거의 보이지 않았다. 반대로 버뱅크와 페인은 재치 있는 농감을 마구 해댔다. 그때마다 다른 자문들은 충격을 받은 듯이 보였다. 버뱅크는 이따금 지각했는데 그럴 때면 흥분하여 변명했다. 사과나무가 아닌 것에서 사과를 맺게 하려는 실험을 하다가 늦었노라고 말이다. 그러자 페인은 버뱅크에게 남녀 사이의 온갖 문제거리가 사과에서 시작되었다는 걸 모르느냐고 책망조로 농담을 던졌다. 다윈은 페일에게 작은 뱀을 조심해야 한다고 낄낄거렸다. 페일이 사과를 따러 숲에 들어가면 그 뱀들이 커다랗게 진화하게 될 거라고 말이다. 에머슨도 한마디 더 했다. 뱀이 없는 곳엔 사과도 안 열리지. 나폴레옹이 거기에 방점을 찍었다. 사과가 없으면 국가도 없다네. 이 회의는 너무나 현실적으로 바뀌어 나는 그들이 어떤 답을 줄지 걱정되기 시작했고 몇 달간 회의를 중단했다. 무척이나 기묘한 경험이었다. 회의를 계속했다가는 그것이 내 상상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을 것만 같았던 것이다. 이 사실은 여기에서 용기 내어 처음 밝힌다. 자칫 입 밖에 냈다가는 오해를 살 수 있음을 알고 있다. 하지만 인쇄된 지면에 이런 사실을 밝힐 용기를 낸 것은 지난 수년 동안 내가 다른 사람들의 말에 덜 신경 쓰게 된 덕분이다. 내 자문들은 순전히 상상의 소산이었으며 자문회의 역시 내 상상에서만 존재했지만 이것들은 나를 영광스러운 모험의 길로 이끌었으며 진정한 위대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고 창조성을 복돋고 정직하게 대담하게 생각을 드러내도록 용기를 주었다. 힐의 상상 속 자문에 관한 경험을 처음 들으면 범상한 일이 아닌 듯 보이지만 사실 소설가들은 늘 이런 일을 겪는다. 작가가 책을 써나가다 어느 시점이 되면 소설 속 등장인물들이 작가의 마음속에서 너무나 구체화된 나머지 스스로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되어 작가가 의도하지 않았던 플롯과 대화를 제안한다고 한다. 작가들이 등장인물이 될 때 일어나는 생각들은 대개 독창적이며
현실 세계에서 작가가 경험하지 못한 일이다. 정신의학자, 심리치료사, 자기계발 전문가들 역시 역할극을 할 때 이런 협상을 이용한다. 역할극은 일반적으로 두 사람에게 서로의 역할을 연기하게 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참가자들이 당황해하거나 자기 상황만 의식하지 않는 경우 참가자들이 자신을 억누르고 진지하게 상대방이 되어보는 경우 극이 끝나면 놀라운 결과가 발생한다. 믿음을 가지고 역할극에 임하면 단순히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직감이 번뜩이고 상대가 느끼는 것을 실제로 느끼게 된다. 그러면 그가 왜 그렇게 반응했는지, 어떤 동기에서 행동한 것인지를 이해하게 된다. 어떻게 예감을 얻게 되는지는 예감이 어째서 일어나는지와 마찬가지로 수수께끼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상상력이 어떤 인물을 창조해낼 때는 그 인물에게는 제약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인 듯하다. 이에 따라 우리는 그 인물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고 정신이 속박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어쨌든 상상력을 이용하여 다른 인물의 자신을 투영해봄으로써 평소에는 접근하지 못하는 생각의 문을 열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런 정신현상을 이용해 열망을 실현시킬 수 있다. 영감의 원천에 다가가라. 뇌의 세포구조 어딘가에는 흔히 육감이라고 불리는 생각의 주파수를 수신하는 기관이 존재한다. 지금까지 육감이 어디에 존재하는지는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지만 이런 사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인간이 물리적 감각 외에 원천을 통해 적절한 정보를 얻어내는 것 역시 사실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이런 지식은 정신이 특별한 상황의 영향을 받을 때 얻어진다. 감정이 일어나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긴급한 상황에서 육감이 활동하게 되는데, 운전하다가 사고 직전까지 가본 적이 있다면 육감이 초 단위로 작용해 사고를 피하게 해주며 목숨을 구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나는 살면서 수차례 위급 상황을 겪었다. 그 중에는 목숨이 경각에 처했던 심각한 일도 있었다. 그때 나는 보이지 않는 자문들의 안내를 받아 이 어려움을 기적적으로 극복했다. 상상 속에서 자문회의를 한 이유는 자기 암시를 이용해 내가 바라는 인격적 자질을 잠재의식에 심기 위해서였다. 최근에 나는 완전히 다른 노선을 취하고 있다. 나와 내 고객들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문들을 끌어내는 것이다. 상상 자문회의를 하면서 나는 내 정신이 육감을 통해 전달되는 아이디어, 사고, 지식을 민감하게 받아들인 점을 알게 되었다.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자문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건 아니지만 그 결과는 무척이나 놀랍다. 육감의 의지로 벗어나거나 마음먹은 대로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위대한 힘을 이용하는 능력은 이 책에 소개된 다른 법칙을 활용할 때 아주 서서히 찾아온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이 책을 어떤 목적으로 읽는지에 상관없이 이 장에서 설명한 원칙이 어떻게, 어째서 작용하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여기에서 이 점을 찾을 수 있다. 당신의 목적이 부를 일구거나 물리적인 성공을 거두는 일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한 장을 할애해 육감을 설명한 이유는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삶에서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성공 원칙을 알려주고자 이 책을 썼기 때문이다. 무엇을 성취하든 그 성과의 출발점은 열망이다. 무엇을 성취하든 그 성과의 출발점은 열망이다. 그리고 종착점은 이해에 도달하게 하는 지식을 얻는 일이다. 바로 자신, 사람들, 자연 법칙, 그리고 행복을 인식하고
그게 무엇인지 이해하는 일이다. 육감의 원칙을 받아들이고 이용하면 완전한 이해에 도달하게 된다. 이 장을 읽으면서 당신은 자신의 정신이 높은 수준으로 고양되었음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멋지지 않은가? 한 달 뒤에 이 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자신의 정신이 얼마나 높이 고양되었는지 보라. 그리고 이따금 이 일을 반복하라. 자신이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는 신경 쓰지 마라. 그러면 마침내 낙담을 벗어던지고 두려움을 정복하고 미루는 습관을 극복하고 자유롭게 상상력을 끌어쓰는 힘을 지니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면 위대한 사상가, 지도자, 예술가, 음악가, 작가, 정치가를 움직였던 정신에 존재하는 알 수 없는 무언가에 가닿게 될 것이다. 예전에는 실패의 징조가 보이자마자 일을 그만두고 나가 떨어졌지만 이제는 쉽게 열망을 물리적, 재화적, 실체로 변환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자신이 삶에서 무엇을 바라는지 정확히 안다면 이미 그것으로 나아가는 여정을 시작한 것이다. 지금까지 나폴레온 힐의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중 6간 부분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책과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하고 편안한 밤 되세요.